금리가 인하할 때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일단 기업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장성이 큰 반도체 위주로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이런 것들로 상당 비중을 포함하고 있는 이 반도체 ETF가 있는데 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 금리가 인하되면 조금 더 크게 상승할 확률이 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소형주, 이것도 금리 인하에 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유형인데 러셀 2000 지수에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금리가 지금 높은 상황에서는 이자도 많이 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우려 때문에 많이 주가가 내려간 면들이 있는데 그 우려가 해소되면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ETF가 있습니다. 라고 이런 러셀 2000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고,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관세 전쟁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금융시장에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큽니다. 이런 시장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좀 망설여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시장에서는 항상 잡음은 존재했습니다. 2022년에도 급격하게 금리 인상이 되면서 그때 뉴노멀이라고 하고 앞으로 금리가 오른 상태에서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성장해 오던 시장이 성장을 못할 거다 이런 우려도 있었고, 지금은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관세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변동성이 매우 커지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구조는 저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평균 수익률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 100 지수는 10%를 넘는 이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떨어질수록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환율에 대해서 지금은 환율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 환율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환율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 가능하지 못하고, 저만 하더라도 2020년도에 코로나 때쯤에 이 투자 규모를 크게 늘렸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환율이 크게 올랐었습니다. 그때 이제 환전을 하면서 그 환전 증권사 직원이 지금 환율이 높은데 이렇게 환전하는 거 괜찮겠냐라고 되물을 정도로 이 환율이 갑작스럽게 크게 급등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도 이 환율이 1250원대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도 우려하던 게 1250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한 1450원 정도 되죠. 이 환율이라는 건 예측이 안 됩니다. 앞으로 떨어질지 오를지, 지금보다 더 오를지도 예측하기 어렵고,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것들은 걱정은 하지 말고, 대신에 미국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게 탄탄하게 받쳐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뒤에 미국 증시는 많이 상승해 있을 확률이 크겠죠. 10년 뒤에 환율은 잘 모르고요. 환율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런 기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거는 되게 큰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환율에 너무 우려하지 말고 지금의 변동성에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근로소득의 일부분을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무래도 나중에 봤을 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금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미국하고 한국 모두 이제 금리 인하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 좀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는 그런 개별 종목이라든지 ETF라든지 관심이 많은데, 이런 것들 어떤 것들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금리가 인하할 때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일단 기업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성장성이 큰 기업입니다. 성장성이 클수록 금리가 인하했을 때 조금 더 주가가 크게 오르는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소형주들, 중소형 금리 인상 때문에 이자 비용 이런 것들로 많이 고통받던 기업들이 금리가 인하되면 조금 더 숨통이 트이겠죠. 일단 성장성이 큰 기업을 알아보면은 기술주 위주로 아까 말씀드린 기술주 IT 비중이 50%가 넘는 게 나스닥 100 지수고요. 그런 거 말고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으면은 인공지능 관련 산업에 투자할 수 있겠죠. 지금 제일 주목을 받는 게 엔비디아나 뭐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성장성이 큰 반도체 위주로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제 뭐 TSMC 이런 것들로 상당 비중을 포함하고 있는
이 반도체 ETF가 있는데 SMH ETF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 금리가 인하되면 조금 더 크게 상승할 확률이 크고요. 다른 반도체 ETF들도 있지만 성장성이 큰 반도체 기업들 위주로 가지고 있는 게 SMH ETF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소형주, 이것도 금리 인하에 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유형인데, 러셀 2000 지수에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 이제 순위를 나눠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1위부터 3000위, 이 2000개의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건데요. 아, 1001위부터 3000위까지? 예, 예. 네. 그래서 2000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중소형주다 보니까 매출이 잘 안 나오는 기업들도 많고 네. 현금 흐름도 좋지 않은 기업들도 많을 텐데, 그리고 부채 비율은 비교적 빅테크 기업들보다는 조금 덜 할 거고요. 이렇게 부채 비율 때문에 부채도 많이 큰 상황에서 이자 비용도 많이 나가고 힘든 상황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금리가 인하되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원래는 그런 금리가 지금 높은 상황에서는 이자도 많이 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우려 때문에 많이 주가가 내려간 면들이 있는데, 네. 그 우려가 해소되면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ETF가 있습니다. 네. IWM ETF라고, 이런 러셀 2000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ETF, 20년물 ETF는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금리가 인하됐을 때는 비교적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채권 ETF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금리 인하 시기에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만한 ETF 정리를 해봤고요. 조금 전에 이제 빅테크나 AI 관련된 기업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요거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AI 분야가 이제 2024년에 정말 이 미국 주식 시장을 완전히 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중국발 이 딥시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많이 또 이제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네. 2025년에도 이 AI 관련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도 될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중국이 치고 올라갈수록 미국은 더 인공지능 쪽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 중 하나가 중국일 겁니다. 네. 왜냐면 중국은 고령 사회로서 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아주 크게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생산성 관련해서도 문제가 크겠죠. 생산성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고요. 근데 이 인공지능 기술을 미국이 훨씬 더 격차를 크게 가지고 있으면 중국은 미국한테 더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은 그런 방면에서도 그 인공지능 쪽에 훨씬 더 크게 투자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사실 인공지능 산업은 아주 초입에 있습니다. 지금 뭐 생산성이 많이 높아지고 이런다고는 하지만 인공지능 뭐 애플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이런 것들도 제대로 기능이 나오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몇 년만 지나더라도 애플 인텔리전스 이런 기술들이 탄탄해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이폰을 쓰는 유저들도 더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자율주행도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은 이 차 안에서 좀 더 쉬거나 뭐 영화 보거나 운전을 하는 대신에 새로운 시간이 다시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럼 그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또 생길 수 있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시장이 또 탄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 중국도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미국도 이 자율주행에 크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한 규제들도 많이 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도 인공지능은 아직도 2025년, 2026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계속 크게 투자해야 하고 그만큼 크게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 뭐 중국에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투자하고 경쟁하고 하면서 그렇게 점점 더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결국에는 이제 우상향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걸로 정리를 해보고요. 그렇다면 작가님이 좀 특별하게 주목하고 계신 이 시점에서 특별하게 주목하는 AI 관련된 주식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AI 관련해서는 지금 빅테크 주식들이
지금은 성과를 크게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작게 중소형주들이 AI 관련해서 좀 치고는 올라오고 있지만 중소형주들에서 AI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리 잡을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면들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 압도적으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테슬라라든가 뭐 진부한 얘기일 수 있지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것들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전체적인 기업의 집단을 투자하는 것이 맞겠죠. 그게 이제 지수 위주로 뭐 반도체 산업 ETF라든가 뭐 인공지능 관련 ETF나 지수 ETF 이런 것들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만의 투자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식을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주식 공부는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교 공부나 과 공부, 뭐 의사도 마찬가지로 조금 편한 면이 있다면은 정해진 길대로 그 주어진 과제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결국 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식 공부는 그렇지는 않죠. 워낙에 투자 공부 방법론도 엄청 많고 이렇기 때문에 투자 공부를 잘못 잡으면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시간만 이제 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고 이 투자 공부 시간이랑 성과랑 이게 완전히 비례하진 않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할수록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측 가능한 것에 투자하는 것을 저는 선호를 하는데요. 예측 불가능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보면은 예를 들어 일일 시황들 하루하루에 어떻게 시황이 될 것인가 내일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2025년 조금 길게는 2025년 이럴 때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경제가 흘러갈 것이고 거시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는 예측하기 힘든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기보다는 그리고 기준금리도 마찬가지죠. 기준금리나 환율도 예측하기 힘들고 그래서 그런 예측 불가능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 기업들의 사업 구조는 어떻고 이것들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흘러갈 수 있을지 아니면 뭐 미국의 경제 구조가 어떻게 되고 인구 구조만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측 가능한 것에 기반해서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변동성에 관련해서 이 변동성이 나스닥 100 지수만 하더라도 1년 내에 한 30%, 40%씩 떨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변동성도 그냥 저는 감내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 변동성에 너무 무서워하면은 결국 될 것도 안 되고 충동적으로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투자 기간을 좀 길게 잡고 어느 정도 근로소득의 그 의미 있는 비중을 투자하면서 이 변동성에 어느 정도 감내가 될 정도로 점점 더 익숙해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투자를 공부하시고 실제로 투자를 또 제법 뭐 오랜 기간 해오시면서 이렇게 그냥 진짜 팔고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매도하고 싶은 순간에 내가 그래도 내가 믿고 있는 예측 가능한 그런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거를 감내해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본업과 이 투자의 조화를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무래도 피부 미용 쪽에 종사하기 때문에 피부 미용 쪽 시장이 커질수록 소득이나 이런 것들도 연동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근로소득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 반도체 쪽에 종사하고 있으면 반도체 쪽에는 투자하는 걸 조금 꺼리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장기 투자하면서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장기 투자하는 그 종목들이 이 산업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내 근로소득이랑 연동되어 있다면은 분할 매수하는 그 원천이 근로소득인데 그 근로소득마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의 포트폴리오 자체는 집중 투자할 수는 있더라도 근로소득이랑은 좀 분산해서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아주 막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래도 불투명하기도 하고 앞날 그 스스로의 앞날의 미래도 불투명한데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일단 중요하고 이 받아들이고 대처를 잘 해라, 대비를 잘 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대비의 첫걸음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아주 합리적인 대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고 마음을 먹어도 이제 환율이나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낯설고 막연할 수 있는데 네. 이런 막연한 그 투자 과정을 조금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입문자들을 위해 제가 책에서 많은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 책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비 잘 하시고 천천히 조급해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쌓아 가시다 보면은 조금씩 성과를 보게 되시고 조금 불투명했던 미래들이 앞으로 조금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예측 가능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방법, 그리고 우리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이제 성공적인 투자의 길로 가는 방법 같이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보다 투자 공부가 더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그만큼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투자를 하는 만큼 우리가 또 꼼꼼히 알아보고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그 길에서 저희 도너리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달물결 문성민 작가님의 저서 함께 하시면서 또 더 많은 정보 얻어보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업과 투자의 조화를 위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는 분들에게 정말 멋진 자유가 기다리고 있길 바라면서 저희 오늘 달물결 문성민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